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방직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준비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제가 직접 몸소 체험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되시면은 블로그 링크 한번 뭐 타고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부터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하는 거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뭐 준비부터 이제 특히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제 그 적응하거나 생활하는 그런 좀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응 관련해가지고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근무를 한 지가 거의 1년 이제 반 정도 돼요. 예, 근데 처음에 저도 뭐 정보를 좀 얻거나 할 때 임기제 공무원이 부서에 몇 명 없다 보니까 부서가 아니죠. 기관에 몇 명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보 공유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준비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 영상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좀 촬영하게 된 점, 예, 뭐 기쁘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은 무엇인가? 이제 가장 첫 이제 서두에 항상 예, 얘기를 하는 게 있죠. 뭐뭐란 무엇인가? 예,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임기제 공무원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에요. 그 기간이라고 하면 이제 뭐 일반직 공무원도 정년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만 60세. 근데 이제 그 정년, 기본적인 그런 근무 기간이 아니라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계약직과 같은 좀 운영 체계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반 계약직의 느낌보다는 뭐 금융사나 이제 뭐 기타 뭐 특수업종에서 보시면 전문 계약직이라고 있잖아요. 약간 전문 계약직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은 민간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 직종의 민간의 이제 전문가들, 쉽게 말해서 민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는 이제 공무원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이제 파고들면은 이제 임기제 공무원하고 경력직 공무원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임기제 공무원 관련해서 이제 뭐 채용 절차나 그 다음에 뭐 채용 후의 삶, 생활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원래는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는 뭐 크게 지원을 할 일은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논외로 하고 세 가지만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가장 많이 채용을 하는 공무원이 옛날에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 그 다음에 시간 선택제 공무원 순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좀 많이 채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무엇이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무엇이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40시간 풀타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에요. 일반직 공무원도 주 5일 40시간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거는 일반직 근무 시간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40시간 풀타임을 하는 공무원이고요. 이 공무원의 특징은 일반직하고 정말 한 98% 정도는 유사하게 일반직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2% 차이가 있죠. 2% 차이는 크게 뭐 나눠보자면 약간 급여의 좀 차이, 그 다음에 복리후생의 차이, 결국은 좀 돈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기관에서 뭐 일정
범위와 분야에 대해서는 임기제 공무원은 조금 배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풀타임 공무원이다. 풀타임 계약직 공무원이다. 그래서 이제 일반 임기제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 정원 있잖아요. 그 정원 TO라고 하죠. TO의 한 자리를 차지해요. 왜냐하면 40시간 풀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다라는 거는 그 자리를 다른 일반직이 추가 채용이 된다고 해서 TO가 없기 때문에 보직이나 배치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직급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9급으로 시작하면 이제 행정 9급일 경우에는 이제 행정 서기부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반 임기제도 만약에 9급 행정으로 뽑았으면 행정 서기부라고 동일하게 직책이 아니죠. 직급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보통 3급 부의사관까지 이제 채용을 하는데, 보통 3급에서 4급도 여러분들이 정말 뭐 경력이 많거나 막 학식이 있거나 뭔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뭐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건 도전하기는 어렵고 굳이 도전할 일도 없는 급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준비를 하는 급수가 6급에서 9급 이 사이에 좀 많이 하고, 특히 8, 9급 많이 준비를 하실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참고로 시간 선택제 공무원도 있거든요. 이거는 정규직 TO로 정규 시험을 보죠. 일반직 시험을 보고 이제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간 선택제 공무원으로 뽑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되겠고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풀타임은 아니에요. 시간 선택을 한다라는 건 풀타임은 아닌데, 이 시간 선택을 내 맘대로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에서 평일 이제 5일 근무하는 기준 20시간에서 35시간. 그러니까 뭐 5일로 나누면 이제 하루 4시간에서 그다음에 7시간 근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부여되는 이제 호칭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 임기제 공무원하고 다르게 이제 급수로 나열이 되기는 하는데 급수 체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가급, 낙급, 다급, 락급, 막급 총 5개로 구분이 되고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가급은 5급, 낙급은 6급, 다급은 7급, 락급은 8급, 막급은 9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다급을 보셨다, 그러면 7급하고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단 이제 풀타임 근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35시간을 채용하겠다라고 기관에서 공지를 하면 이제 35시간에 준하는 이제 급여로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급여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저도 그래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을 했으면 아마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이거는 뭐 기관에 따라서 뭐 야근을 하는 곳도 있다고는 하니까 뭐 꼭 그렇게 뭐 다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짧게 근무하다 보니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있어요. 그 공고를 보다 보면 한시 임기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18개월, 최대 18개월을 근무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정규직 TO의 결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기간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대무를 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동사무소나 아니면은 뭐 단순 행정 아니면은 뭐 만약에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면 뭐 자격증을 뭐 제시하고 뭐 서류와 면접을 통과하면 뭐 이제 일반 이제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한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선택제 임기제는 뭐 가나 다급이었잖아요.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뭐 급호로 나눠줘요. 9급이면 9호, 8급이면 8호, 7급이면 7호, 6급이면 6호, 5급이면 5호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요. 실질적으로 9급에 거의 채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속연수가 있는 이제 공무원들은 이제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장기 재직 휴가라든지 아니면은 휴가나 이제 뭐 기타 뭐 특별 휴가, 공가 이런 거를 활용을 하는 짬밥이라고 하죠. 그 도가 턱 텄거든요. 그 정도면. 근데 이제 뭐 젊은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간다. 이랬을 때는 사실 뭐 육아휴직은 이제 젊었을 때 거의 쓸 수 있는 휴가잖아요. 물론 뭐 늦둥이를 나와가지고 뭐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 확률적으로 젊은 직원들이 이제 좀 사용을 하는 이제 휴가다 보니까 특히 이 젊은 직원들이 급수가 높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뭐 7급도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신규로. 그러니까 뭐 있다 하더라도 이제 뭐 근속 연수가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통상적으로 한 7급에서 9급 정도 젊은 직원들 일찍 입직하셨다 그러면 7급에서 9급 정도 결혼하시고 육아휴직 좀 많이 쓰시고 그럴 때 이제 대체가 좀 많이 되고요. 아니면 질병휴직을 좀 요즘은 좀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몸이 진짜 안 좋아서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쉬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한신기제 근무로 이제 대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신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근무를 이제 하는 그 계약 기간이 우선 짧아요. 왜냐면 중간에 육아휴직 그 멈추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관에서는 갑자기 그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간을 좀 짧게 하고 이제 야금야금 연장을 좀 해서 만약에 이제 풀타임으로 다 쉬셨다 그러면 최대 1년 6개월까지는 이제 계약이 되고 그 이후에 내가 연장을 하고 싶거나 기관에서 연장을 하고 싶어도 그 이후에는 못해요. 이거는 법으로 1년 6개월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추가 연장은 불가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는 좀 논외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사실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많이 채용도 안 할 뿐더러 조건도 까다로워요. 우선은 뭐 IT 계열이나 이제 뭔가 공학 계열에서 좀 많이 뽑고 그 다음에 어, 조건도 뭐 석박사 그 다음에 뭐 연구원으로서 몇 년 이상 근무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많이 채용을 안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여러분들이 거의 보실 일은 없다. 근데 급수는 전문 임기제 가급, 낙급, 다급 이런 식으로 되고요. 보통 이제 급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4, 5급 대접을 합니다. 4, 5급 대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경력을 갖고 있거나 하면 거의 뭐 이건 지원을 할 수도 없는 좀 공무원이다 보니까요. 이건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그리고 한시 임기제 공무원은 각각 어떤 업무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이제
보통은 이건 좀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이제 5급 이상으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5급이 사무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관으로서의 실무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뭐 광역자치단체, 뭐 도청이나 뭐 특별시청 이런 데는 광역시청 이런 데는 이제 팀장으로 보직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일반직들이 이제 하는 것보다 특정 인원이 전담으로 좀 하는 그런 좀 업무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팀장으로 채용을 해서 팀원들을 관리를 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실무자 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특히 좀 가장 많이 채용하는 게 7급하고 8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제 기관 가시면 알겠지만 국가직 같은 경우 만약에 중앙부처에 있다 그러면 보통 마지노선이 7급이에요. 막내라고 하죠. 보통 마지노선 실무자가 7급이고요. 이제 광역자치단체로 가게 되면 뭐 9, 8급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7급이 실무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7급은 공무원에서 좀 약간 허리 역할을 좀 해요. 그래서 7급이 대부분의 좀 실무 업무를 좀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7급으로 합격을 하게 된다. 그럼 기관 가셔가지고 바로 실무 업무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신의 포지션을 갖고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뭐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기관 사정에 따라서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반드시 뭐 일반직 공무원처럼 뭐 다 전담을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거의 실무 업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실무 업무를 하는 그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과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현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제 업무가 좀 주로 이루어져요. 뭐 예를 들면 뭐 주차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쓰레기 환경 단속이라든지 이제 좀 현장에서 좀 근무를 해야 되는 업무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많이 채용을 하는데 요새는 이제 일반 이제 추진 업무 담당자도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다음에 설명을 좀 따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기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무 위주의 업무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반 임기제 공무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그다음에 한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채용 조건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급수마다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뭐 9급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공무원 경력이 1년이 있거나 아니면 뭐 실무 경력이 1년이 있거나 해서 비교적 그 지원할 수 있는 이제 문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급수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 문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조금 공고를 보시면서 그 조건이 맞는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스펙이 뛰어나더라도 채용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서류 통과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반드시 열심히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게 뭐 정말 막 나이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될 것들은 다 작성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는 나라 일터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들 이제 인사교류라든지 이제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그 다음에 기간제 근무자,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기관 있죠, 공공기관 그런 데서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리면 거기에 통합적으로
이제 좀 모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 종합 그 인사 포털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검색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제 국가직하고 이제 지방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직,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직, 그 다음에 기간제 근무자, 뭐 이런 그렇게 있고 이제 뭐 이거는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여기서 채용을 하고요. 아무튼 다양하게 채용을 합니다. 채용 공고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색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이제 공무직 채용 같은 경우는 사실 거주지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뭐 공무직이라고 해서 이제 옛날 무기계약직이죠. 지금도 무기계약직이라 부른 데가 있긴 한데 이제 무기계약직은 이 근방에서 근무하는 이제 인력을 좀 채용을 해서 이제 지역 이제 고용 안정을 좀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같은 지방직이라도 이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주지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설정을 할 수는 있는데 왜 설정을 하면 안 되냐면 이제 일반 임기제 공무원이든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든 한시 임기제 공무원이든 전문 임기제든 전국 단위로 채용을 하지 않으면 기간이 우선 짧아요. 채용 기간이 우선 짧고요. 그 다음에 뭐 별도로 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에다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채용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뭐 2차, 3차, 4차 재공고가 계속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을 잘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검색 능력이 조금 되시면 훨씬 채용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조건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채용 이제 공고를 볼 수 있는 채용 공고를 볼 수 있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채용 절차는 뭐 똑같아요. 공고 보고 조건에 맞춰서 자격 조건 확인하고 원서 내고 그 다음에 서류 합격하면 면접 보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하면 공무원 심체 검사하고 임용일자 기관하고 협의해서 그 날짜에 가서 이제 계약서 사인하고 발령일자 받으면 그때부터 계약 기간까지 정식 근무를 하면 됩니다. 별거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준비하는 것 중에 좀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를 이제 희망을 해서 원서를 쓰잖아요. 그러면 직무수행 계획서라는 걸 써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은 이게 한 6할은 먹고 들어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뭐 서류를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부담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이거는 좀 중요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종 합격을 하기 전에도 면접 때 자료로 활용이 되고요.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신체 검사까지 하고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거를 내야 됩니다. 직무수행 계획서는 2번을 내야 돼요. 물론 작성한 게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내면 되지만서도 그래도 기관에서 별도 양식으로 한 번 더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준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연봉 협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연봉 협상은 사실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연봉 협상에 대한 부분으로 생각보다 꽤 많은 문의가 좀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연봉 협상 관련된 자료도 좀 포스팅을 했는데 그 안 읽고 자꾸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대충 읽으면 대충 이해 가거든요. 근데 자꾸 그냥 물어봐요. 무지성으로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럴 때는 좀 되게 어떻게 난감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좀 주관적으로 좀 생각하는 항목도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좀 하셔라 라는 점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채용 공고, 죄송합니다. 채용 공고부터 임용까지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좀 어떤 거에 설명을 드리고자 할 거냐면, 이제는 서류 준비, 그 다음에 면접 준비 관련해가지고 좀 저의 좀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